안녕하세요. 용서의 힘에 대해 말씀드릴 한재인입니다. 2년간 48건의 연쇄살인을 저지른 미국인 게리 리지웨이의 재판에서 판사는 피해자 가족들이 그에게 하고픈 말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대부분의 피해자 가족들은 매우 심한 욕설을 하였고 심지어 저주까지 퍼붓기도 했죠. 그렇지만 리지웨이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오히려 차가운 표정으로 피해자의 가족들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런데 살인범에게 따를 일은 한 100발의 노인이 걸어나와 정말 뜻밖의 말을 했습니다. 리지웨이 씨,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당신을 미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그러자 리지웨이는 옆 사진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정말 악마와도 같은 감정을 가진 살인범도 용서한다는 말을 듣고 무너지고 만 것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드릴 이야기는 용서의 힘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와 잘못을 저지르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누군가에게 용서를 구해야 할 또는 용서를 해야 할 처지를 함께 갖고 살아갑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용서를 해야 할까? 혹은 나는 누군가에게 용서를 구해야 할까라는 것을 생각하는 계기가 된다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번 강연은 정말 뜻깊은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옆에 보이시는 사진의 주인공 다들 누군지 아시죠?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최초의 노벨 평화상 수상자이자 흑인 대통령인 넬슨 만델라입니다. 그는 27년간이나 감옥 생활을 하면서 자신을 감옥에 가둔 백인들을 증오하고 매일매일 죽이고 싶다는 생각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다. 미워하면 더 미워할수록 나빠지는 것은 자신의 몸과 마음뿐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만델라는 마음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것은 용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용서해야 네가 산다. 용서해야 그들이 산다. 그러자 만델라는 그런 마음의 소리에 따라 그들을 용서하게 되었고 정말 마법처럼 자신의 몸과 마음의 건강 상태가 모두 회복되었습니다. 만약 만델라가 백인들을 용서하지 않았다면 그는 감옥에서 살아나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용서와 관련된 가장 대표적인 뇌 부위로는 전전두엽과 세기전소엽이 있습니다. 전전두엽은 뇌 부위 중에서도 굉장히 고차원적인 일을 하는 부위로 전체적인 상황을 판단하고 인내심을 발휘할 때 도움을 줍니다. 세기전소엽에서는 그 사람이 도대체 나에게 왜 그랬을까 하고 상대의 의도를 파악하며 공감하는 곳이죠. 세기전소엽에서 상대의 입장을 모두 헤아려보고 나면 전전두엽에서는 그래, 이제 그 사람을 용서하자고 마음을 가라앉히게 됩니다. 용서는 분노, 우울, 슬픔, 불안, 적대감 등의 부정적인 심리 상태를 줄여주고 희망, 자존감, 삶의 만족도를 높여 인간관계를 긍정적으로 발전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매우 많습니다. 용서는 이러한 심리적 건강뿐만 아니라 신체적 건강에도 정말 중요하게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기억력, 수면의 질 등을 모두 좋게 향상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좀 더 과학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뇌는 괴로운 일을 겪게 되면 우리 몸에 스트레스 호르몬이라는 것을 분비하게 됩니다. 이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면 우리 몸속에 있는 면역체계는 보초를 서는 군대 같은 모습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외부의 적을 지키는 데 써야 할 에너지를 내부를 유지하는 데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 몸의 면역력은 자연스럽게 떨어지게 됩니다. 즉, 우리는 나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용서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지금까지는 용서의 위대한 힘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용서를 누군가에게 구하는 것도 용서를 하는 것만큼이나 정말 중요한 것인데요. 그럼 우리는 용서를 구할 때 어떤 자세를 지녀야 할까요? 지금 여러분이 자신의 부모님 혹은 친구, 형제에게 그 용서를 구하고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용서를 구할 때에는 자신이 책임져야 할 부분을 분명하게 인정해야 하며 상대방이 내 사과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을 때 진심을 담아 분명하고 직접적인 표현으로 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사과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분노 표현을 경청해야 하며 용서를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용서와 화해는 내가 진정한 사과를 상대방에게 한 것이라면 이후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남겨두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가까운 관계일수록 더 많은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가족이니까, 친구이니까 괜찮겠지 하고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 하지만 미안하다는 말은 아무리 가까운 관계여도 알 수가 없습니다. 용서하는 것과 사과하는 것 모두 큰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누군가를 용서하고 또 내가 누군가에게 용서를 구하고 나면 우리의 영혼은 더욱 밝게 빛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용서의 힘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그리고 우리는 살면서 왜 누군가를 용서하고 또 누군가에게 사과해야 하는 것일까요? 용서는 가해자들에게 내가 너를 용서했다고 말하는 것도, 내 마음을 아프게 한 기억들을 내 기억에서 지워버리는 것도 아닙니다. 용서는 나 자신 스스로를 위한 것입니다. 만약 내가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들을 용서하지 않고 있다면 타인은 계속해서 내 삶에 관여하면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정말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얼마나 상처를 주었는데 그 사람들로 인해 내 삶이 망가지도록 내버려 두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짓이죠. 내 삶의 주인은 나이기에 내 삶이 망가지도록 내버려 둘 수 없기에 우리는 나 자신을 위해서 용서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프레드 러스킨의 용서의 한 단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어느 누구에게도 과거가 현재를 가두는 감옥이어서는 안 된다. 과거를 바꿀 수는 없으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 과거의 아픈 기억을 해소할 길을 찾아보아야 한다. 용서는 과거를 받아들이면서도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감옥의 열쇠를 우리 손에 쥐어준다. 용서하고 나면 두려워할 일이 적어진다. 우리 모두가 진정으로 용서하고 용서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길 바라며 이번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